예, 반갑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우리 코로나19 언제까지 가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고용 안정성 대책들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우선 정부 예산안은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말 기준에서는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 상황이 가면 내년에는 상당히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 규모를 보면 대체로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금년도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편성한 지금 예산 현액의 한 중간 정도로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내년 상황은 이 예산안 편성보다 훨씬 나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9월 말 정도의 상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재정 수요들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중에서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고용유지지원금 보니까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700여 개소 사업장 70만 명, 그래서 1조 6,642억 원 이렇게 집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1조 1,914억, 이게 이제 올 6월 기준 지원 인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집행 실적만 가지고도 한 6천억 이상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이 금년 6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 9월만 따져봐도 훨씬 높아져 있고, 또 금년 8.15처럼 또 이상한 해프닝이 생겨서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대응에 관련된 예산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한 예비 프로그램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예산이 고용 상황 관련 가장 중요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유지 지원금, 그 다음에 구직급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구직급여는 법정 의무 지출금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은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어서 요건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긴급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단 담을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가 예산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 고용 상황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아니면 구직급여 지출과 같은 그런 업무를 담당할 센터 인력, 기간제 인력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직업 상담원이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그 1,000명에 대한 예산이 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고용 상황에 따른 이제 긴급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 금년 같은 경우에 그걸 추경 편성 같은 것에도 대응을 해왔는데, 그런 형태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 편성 프로세스가 있어서 지금 이후에
변경된 상황을 적게 반영을 잘 못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액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예산 당국하고는 나름대로 밑에서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내산 예산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기재부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대놓고 요 정도에선 서로 증액하자라고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닌데 기재부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 요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은 얘기하고 기재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교감은 이루어졌다.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제 교감은 있고 예. 그 금액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자, 무엇을 항목으로 하자 여기까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좋고요. 그 아까 산재병원 관련해서 예. 장비 현대화를 시키려면 좀 절실하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전체 현대화를 시키기에는 재정적인 수요가 많이 뒤따르면 총 재정 수요를 산출하고 연도별 재정 계획을 어떻게 마련해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확실히 내놓고 금년에 증액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니 이건 담보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제시를 해주셔야지.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노후 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당초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은 한 140억 정도입니다. 지금 1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28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꼭 필요한 거 정도를 말씀드린 것인데 네. 근로복지공단한테 산재병원의 장비 현대화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장기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하나 제출을 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예. 이 내용 보니까 이제 뭐 업체들이 이제 이걸 좀 악용한다 이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보니까 악용 사례를 보니까 또 급여를 하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포함해서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나 봐요. 내용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뭐 본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닌 정부 제도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청년들이 업주로부터 희롱당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 점검을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